자, 37번 문제야. 자, 1번 지문 뭔 일이 벌어졌죠? 또 그 사이에 못 버티고 돌아가셨죠? 꼭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권리자가 돌아가시든 의무자가 돌아가셨든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공동 신청하면 되죠. 이건 총론의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2번 별표 크게 하시고, 자, 이건 이따 보존 등기화도 나오는데 미리 깔아 놓을게요. 3억에 팔아서 세 사람이 사겠다고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세 사람 명의로 했다. 번등기를 하는 방법,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뭐겠어요? 3억 다 건네주면 전원이 가서 전원 명의로 신청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자, 같이 가려고 봤더니 이 두 분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누구만 오신 거예요? 자, 1이냐서 1억 지급한 다음에 나는 줬으니까 딴 건 몰라도 나한테 3분의 1 넘겨라. 그러면 갑이 이렇게 3분의 1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맞췄을 때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공유로 바뀌었잖아요. A가 3분의 1 갑은 3분의 2 못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지분만의 번등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가 갑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돈은 1억만 받았어도 뭐해라? 우리 전원 명의로 번등기 해달라라고 하면 갑이 A에게 한마디 하겠죠. 차마 미친놈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거죠.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이왕이 뛸 거 여기다 꽃이라도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게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고 따로따로 뛰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분에 대한 번등기 할 수는, 그러니까 읽으실 때 돈 주면 준 만큼 지분 띄워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일부권자가 전부에 대한 번등기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3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미 알고 돌았으니까 승낙서 넣을 필요도 없다. 4번은 줄 긋지 마시고 시험장 하면 등기법에 어려운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 지문들은 정답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읽으시라고요. 판결 주문에 등기하라고 명령 따르했다. 근데 판결 이후에 뭐라고 나온 거야? 가등기에 한 번등기를 묻고 있다면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자, 5번 읽고 넘어오시고, 가등기에 할 때 뭐 넣었으니까 그럼 번등기 할 때 넣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답은 몇 번? 3번. 자, 38번 문제. 기역반 매매 예약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맞추어서 밑줄 긋는다면 장래 확정될 경우도 할 수 있다. 니은번 무슨 청구권? 우리가 말하는 청구권은 채권을 말하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디귿번 읽으시고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가등기상 권리도 양도가 되는데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넘겨줬었죠. 니을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를 상대로 해야지? 을을 해야지.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 병이 돼서는 안 되고. 미음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있었죠? 그 사람? 땅 사람. 지상권 설정 가등기 본 적 있잖아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번? 이런 박스 문제 나왔을 때요. 박스에서 잘 고르고 밑에서 틀려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요. 답은 3번이고요. 자, 39번 문제 나옵니다. 1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누가 내렸지만 이것만큼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단독 신청하고. 2번 소유권 가등기에게 한 번등기라면 다 직권 말소하는데, 자, 밑줄이 어디 가야 돼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손댈 수 없죠.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어디에 밑줄 하시고 장래 확정될 것 예약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4번 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에 뭐 받아오면 승낙받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4번은 맞았죠. 5번 어디가 틀렸어요? 자, 이제 나오겠지만 소유권 가등기 했을 때 중간에
등기가 나오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중간 등기는 전부 다 봐야 돼요. 직권 말소하는데 살아남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지상권 가등기 했을 때 같은 용의권끼리는 맞아. 양립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 후순위로 밀리면 되고 뭔만 용의권만 봐는 거야. 직권 말소. 또 하나 저당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다. 중간에 뭐가 나오더라도 저당권은 배타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봐하면 돼요. 후순위로 밀리면 되고 말소할 필요는 없다. 자, 지금 무슨 가등기예요? 자, 그럼 머리에서 떠올려 보시죠. A가 지상권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땅은 누가 쓰고 있겠어요? 땅 주인이 쓰고 있겠죠. 아직은 가등기니까. 근데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중간에 저당권이 나왔죠. 저당권은 땅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본등기 하더라도 그냥 뭐 하면 돼요? 저당권은 그냥 후순위로 밀리면 되고 여기 나 있냐? 그러니까 지상권 가등기일 때 같은 용의권끼리는 뭐 하는 거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하지만 지상권일 때 지상권하고 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은 그냥 후순위로 밀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답은 몇 번? 4번이고요. 자, 40번 문제. 1번 가등기 말소입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입니까? 본등기니까 가등기 필정보는 의미가 없고 의무자권 내줘야 되겠죠. 의무자 필정보 제공하시면 되고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앞부분 때문에 틀렸죠. 앞부분 필요 없고 뒤에 게 필요하다고요. 2번 물권 변동 효력은 없으나 처분을 제한합니까?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3번 중간 처분 등기는 내가 말소 신청해야 되나요? 등기원이 직권 말소하는 거죠. 4번 통지하고 직권 말소하나요? 직권 말소하고 통지하죠. 다 틀렸고 5번 이거 찾는 거죠. 본등기를 할 때 이것처럼 뭐 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하고 애들처럼 양립할 수 있으면 그냥 후순위로 밀릴 뿐이죠. 그래서 5번은 양립할 수 없는 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직권 말소, 양립할 수 있는 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자, 4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번 칠판에 많이 그렸죠. 순위 번호는 그냥 가등기 번호 쓰면 되는 거고요. 2번이 답인데 어디가 답일까요?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중간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전부가 틀렸죠. 살아남는 게 세 가지인데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십시오. 126페이지야. 자, 126페이지 위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무슨 가등기죠 지금? 소유권 가등기 후 왼쪽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 다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살아남는 게 5번 모두 죽는 건데 가압류 가처분도 직권 말소하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손댈 수가 없고요. 6번 경매도 죽는데 오른쪽에 무슨? 그러니까 경매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니죠. 가등기 전에 기초한 경매는 빼기 좋아서 손댈 수 없고 7번 임차권도 뭐 당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 되는데 오른쪽에 뭐가 포인트죠? 당할 수 있는 임차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41번에 2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전부요. 살아남는 게 세 가지 여기서 있었잖아요. 대항할 수 있는 하다며 그 다음에 가등기 전에 등기에 기초한 경매 그 다음에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손댈 수 없는 거죠. 자, 2번이 답은 됐고 자 3번 무슨 권 가등기고 임차권 중간에 나온 게 뭐예요? 용의권 이거잖아요. 이게 임차권 가등기고 중간에 있는 게 용의권 같은 용의권끼리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뭐야 돼요? 직권 말소. 4번 무슨 권 가등기지? 저당권 이거잖아요. 저당권 가등기 할 때는 본등기에는 뭐가 나오더라도 전부 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순위만 밀려가면 되는 거죠.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5번째가 뭐라고 농담했었죠? 지가 가서
지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도 있다 받아줬죠. 답은 2번이 되고요. 42번 문제. 무슨 관?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 직권 말소되지 않는 등기. 이거 찾으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죠. 뭐만? 1번 임차권이든 상속등기든 경매든 다 죽습니다. 근데 4번은 뭐에 대한 가처분이므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손댈 수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3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죠?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옵니다. 풀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매년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날짜 잘 보시고 대항할 수 있는지, 뭐에 대한 가압류인지, 빼기 좋은지. 자, 1번 푸는 요령은요. 임차권 나오면 임차권 수식어를 보셔야 되죠. 뭐 할 수 있나? 1번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가등기가 며칠 날 나왔죠? 3월 4일이고 임차권 등기는 며칠 날 나왔어요? 7월 4일인데 미루어 짐작한데 이분은 2014년 7월 달에 이사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사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살다가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법원에 촉탁으로 2년 뒤에 등기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 갖췄잖아요. 이런 건 손댈 수가 없는데 이제 객관식이니까 그냥 수식어 뭐 찾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면 손댈 수 없는 거죠. 2번 경매인데 누가 넣은 경매? 가압류. 며칠자 가압류? 3월 15일자. 가등기는 며칠이에요? 가등기한테 밀렸잖아요. 가압류도 말소되고 경매도 말소가 되는 거죠. 2번은 그래서 말소가 됐고요. 3번은 경매인데 누가 집은 경매? 근저당. 근저당이 며칠자? 그러면 누구보다 앞서요? 가등기보다 앞서잖아요. 근저당도 손 못 대고 경매도 손 못 대는 거죠. 4번 가처분인데 뭐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부기등기니까 손 못 댈 거고 5번도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도 손댈 수 없다고요. 자, 중에 이 스타일의 문제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라고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 44번 문제. 무슨 권 가등기죠? 그럼 지금 이거 찾으라는 거죠. 여기가 지상권 가등기다. 같은 것은 용의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하고 나머지는 살아남는 거죠. 봤더니 1, 2, 3, 4 다 무슨 권이에요? 용의권. 본등기 한 사람이 땅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간에 쓰던 사람들 다 빼줘야 되겠죠. 하지만 무슨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뭐 안고 사교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안고 사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소할 성질은 아닌 거죠. 자, 45번 문제. 1번 어디에 밑줄 치시면 될까요? 전.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대한 경매 빼기 좋아서 손댈 수 없다. 자, 2번 소급하는 건 순위입니까? 효력입니까? 순위는 소급하고 효력은 본등기 한 날 발생하는 거죠. 3번 뭐에 대한 가압류예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손댈 수 없다.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만약에 직권할 수 없다고 하려면 수식어가 뭐 있어야 돼요? 대항할 수 있는 이 말이 없으면 임차권도 말소해야 가등기 한 사람이 들어가 살겠죠. 5번만 맞는 거죠. 저당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면 중간에 뭐가 있더라도 직권 말소하지 않고 그냥 다 후순위로 밀리면 되는 거죠. 가등기는 매년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등기는 지문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 방아 나왔죠. 가압류 가처분 오늘 들으시고 들리는 데까지만 들으시고 나중에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소송에서 뭘 받으려면
판결 받으면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재판 진행 중에 피고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판결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나오면 막연히 떠올리지 마시고요. 소송 걸어서 뭐 받을 사람이 판결을 미리 뭐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게 뭐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가압류는 무슨 문제? 돈 문제고 가처분은 돈 이해 문제. 자, 가압류 가처분은 문제가 나올 때 아주 쉽게 나올 때 한 번, 틀리라고 나올 때 한 번, 그렇게 교도로 나옵니다. 46번은 그냥 보너스 지문입니다. 1번 뭐에 대한 가압류? 그럼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2번 가처분인데 여기서 가처분이야. 이 소송에서 원고하고 피고 중에 누가 재판에서 이길까요? 가압류 가처분 걸고 소송 들어가겠죠. 소송 들어가서 원고 피고 싸울 거 아니야. 원고가 이길까요? 피고가 이길까요? 해봐야 알죠. 그래서 여기 가짜들 있잖아. 아까 가등기부터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있더라도 다른 등기 할 수. 2번 늘 확인하시면 되죠. 가처분 있더라도 누가 이길지 질지는 모르잖아요. 지상권 등기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은 절에 가겠죠. 등 달고 가야 되겠죠. 할 수는 있다고요. 자, 3번 가압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신청에다 세모하시고 한마디 코멘트를 하시면 네가 판사해라. 가압류 내리고 또 말소도 다 누가 해줘야 돼요? 법원이 촉탁해야 되는 거죠.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가처분. 돈 문제다, 돈 이해 문제다. 가압류는 돈이 나와야 되지만 가처분은 돈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5번인데, 자, 46번에 5번 하고요. 47번에 2번 묶어두시고, 늘 시험에 보너스 지문입니다. 공유하고 합의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이거야.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니까 지분을 마음대로 이전하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지만 합의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서 뭐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합의일 때 가압류, 가등기, 상속등기, 이전등기 나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공유, 46번에 5번은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47번에 2번 합유는 지분이 나온다 안 나옵니다.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6번 답은 5번이고 47번에 1번 지상권에 저당권 나오고 2번 안 되고 3번은 뭐니까 공유 지분에 대한 가처분 되고 4번 임차권 5번 전세권은 보증금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압류 걸 수는 있고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4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권리의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자, 아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있어도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다. 1번 틀렸잖아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지문은 쉬운 지문이 나올 수 있다고요. 답은 1번이 됐고 2번 3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3년. 자, 요약집 한번 보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128페이지 한 장 넘겨 보십시오. 128페이지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죠? 갑. 순위번호 4번 뭘 걸었죠? 가처분. 채권자가 누구예요? 을. 이 말은 을이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소송 걸기 전에 뭘 걸어놓은 게? 가처분 걸었죠. 그런데 을이 소송을 막상 걸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놈이 가처분 걸어놓고 몇 년 동안 그러면 법원에 가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48번 2번은 시험 따라서 상식으로 오셔라고요. 여러분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는데 가처분 등기돼 있고 몇 년 지났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그때는 여기 피고가 될 사람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처분을 말소해달라고 취소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 3번. 무슨 뜻인지 알아보십시오.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가처분은 갑구에 나올까요? 을구에 나올까요?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은 갑구에 나오겠죠. 지상권에 관한 가처분은. 근데 3번은 그게 아니죠, 지금. 한 번 머리를 더 회전하셔야 됩니다. 자, 땅 주인은 갑인데 여러분은 이 땅 빌리기로 지상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막상 지상권 등기를 안 해주더라. 그러면 A가 갑을 상대로 뭐 하죠? 소송 걸기 전에 뭘 걸어야 돼요? 가처분인데 이 사람의 피보정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인데 가처분을 걸어야 되겠죠. 이 가처분은 갑구에 나올 거냐 을구에 나올 거냐. 자, 여기서 잘 보시면 A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뭐였냐면 갑의 땅에다 지상권 계약을 맺었는데 이분이 지상권 등기를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피보정 권리는 분명 뭐예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 소송하기 전에 가처분을 걸어야 하는데 이때 A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냐고요. 만약에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아버리면 을한테 지상권 등기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죠.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니까 소유자를 상대로 한단 말이죠. 그럼 이때 가처분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갑구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피보정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느냐. 그래서 3번 다시 읽어보시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더라도 소유자를 상대로 하게 되면 그 가처분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갑구에 나온다고요. 자, 4번과 5번은 묶어두신다면 자, 눈으로 따라오시다가 제가 포인트 두는 데만 형광펜처럼 하십시오.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에 대한 권리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가처분 채권자의 그 다음에 형광펜처럼 보십시오.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단독 말소다 별표하게 하시고요. 제3자의 등기는 단독 말소다 별표를 하시고. 자, 5번도 일단 따라오십시오. 등기관이 가처분 채권자 신청으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 다음에 형광펜처럼 보십시오.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자, 이건 어차피 어렵게 나오니까 최소한만 보시라고요. 자, 요약집 오른쪽 봐 보십시오. 129페이지.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예요? 갑. 순위번호 4번 가처분 걸었죠. 채권자 누구? 피보정 권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러면 추측할 수 있죠. 을이 갑한테 무슨 소송을 걸겠구나? 소유권 이전 소송을 걸겠죠. 자, 순위번호 5번 소유자 누구? 병 동그라미 하시고 병 옆에 한문으로 써놨죠. 왜 신심 있는 사람이죠? 가처분을 보고도 병은 누구랑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병은 결국 가처분 당했다는 거 알면서도 갑과 계약서 썼잖아요. 신심 있는 사람 절에 갔겠죠. 등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달았더라면 누구 걸로 끝났겠어요? 병 걸로 끝나고 밑에 6, 7, 8번이 안 나왔겠죠. 이 사람이 5만 원짜리를 달았죠. 순위번호 6번 몇 번 말소? 5번 말소. 자, 접수일자 나왔단 말은 신청했단 말이고요. 원인이 뭐예요? 가처분에 한 실효 형광펜 하시고 얼마짜리? 5만 원짜리 했을 때 이렇게 말소를 나왔는데 이 6번은 직권 말소였을까요? 단독 말소였을까요? 6번을 지금 말소를 하는데 직권 말소냐 단독 말소냐? 단독 말소. 누가 단독으로? 을이 단독 말소한다고요. 근데 을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순위번호 7번 소유권이 이전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돼 있죠. 6번 7번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단독? 을이 단독.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을은 다 목적 달성을 이루었죠. 순위번호 8번 몇 번 말소? 4번 말소인데 접수일자가 없다는 말은 직권 말소인데. 자, 그러면 문제지 보셔서요. 아까 봤던 48번의 4번 48번의 4번은 요약집에 몇 번을 놓고 하는 말이었어요? 6번을 놓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처분 이후에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병의 등기 나왔잖아요. 이 병의 등기는 말소를 누가 시킨다? 을이 단독 말소시킨다고요. 자,
그러면 48번, 5번은 몇 번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8번. 다 이루어지고 나면 가처분 자체는 뭐 하는 게 직권말소라고요. 그런데 한 장 넘겨서 하나 더 연습해 보시죠. 자, 130페이지. 순위번호 1번 소유자 누구? A였죠. 자, 순위번호 2번 누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B 앞으로 넘어왔죠. 순위번호 3번 가처분 걸었죠. 채권자가 누구예요? 피보전 권리는?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인한테 브리핑하는 거죠. A가 누구를 상대로? B를 상대로 비등기 말소 소송을 걸기 전에 가처분 걸었단 말이죠. 순위번호 4번 소유자 누구? C 뭐가 있는 사람? 신씨. 과연 있었을까요? 자, 순위번호 5번 몇 번 말소? 등기 원인이 뭐예요? 얼마짜리 달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5번은 누가 신청했겠어요? A가 단독 말소 신청했다고요. 왜?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채권자가 단독 말소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순위번호 6번은 몇 번 말소? 2번 말소인데 원인이 뭐예요? 확정 판결이란 말하다 A가 누구를 상대로? B한테서 말소 판결을 받아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번도 지워졌을 것이고 순위번호 7번 몇 번 말소? 3번 가처분 말소인데 접수일자가 없잖아요. 이건 누가? 등기관이 직권 말소. 그럼 다시 문제 48번에 4번 보시고 48번에 4번은 130페이지에서 몇 번을 놓고 하는 말이었어요? 5번을 놓고 하는 말이야. 가처분 A의 가처분을 보고도 C의 등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A가 이기게 되면 순위번호 5번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누가 단독 말소? A가 단독 말소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48번 5번은 130페이지 몇 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7번.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가처분은 등기에 많은 게 직권말소라고요. 어차피 가처분 어렵게 나오는데 거기 48번에 4번, 5번만 잘 봐두시라고요. 자, 문제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49번 문제. 머리 한번 아파보십시오. 물론 시험장에서 나오면 던져야 됩니다. 지금은 금방 배웠으니까 촉이 남아있잖아요. 옆에 여백에다가 그려가면서 해도 됩니다. 문제 풀 때 저도 그리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리지 않고 머리에서 다 끝내버립니다 지금. 고통에서 구제해 드릴게요. 자, 소유자가 누구예요? 컵. 그냥 되는 대로 써가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근저당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병에 가처분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보면서 이 사람은 뭐가 좋은 사람이네. 빼기 좋은 사람이네. 가처분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자, 그거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가압류가 나왔는데 이 가압류는 뭐 보고 들어온 거예요? 가처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등 5만원짜리 달면 뭐 당하겠구나. 말소를 당하겠구나. 근데 하나 더 옵션을 넣어놨죠. 이 사람이 집어넣은 뭐가 있었다? 경매가 있었다. 근데 이 경매를 누가 집어넣었죠? 아, 너는 뭐가 좋은 경매? 빼기 좋은 경매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림이고. 자, 1번. 정의 가압류는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자, 이게 지금 뭐 후에 들어왔어요? 가처분 후에 들어왔을 때, 자, 아까 이 말소는 단독 말소다, 직권 말소다? 단독 말소. 너는 내 걸 보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병이 많은 거예요. 단독 말소하지. 재판이 어찌 됐는지 등기한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뭐 할 수는 없어요. 직권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러면 1번 직권 말소 틀렸고 2번
너 내 가처분 보고 들어왔지. 병이 뭐 하는 게 단독 말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3번, 4번은 자 여기서 이제 병이 소유권 가져갔을지라도 여기서 이 가처분 등기는 누가 지우는 거야? 자, 처리가 됐으니까 7번 마지막에 무슨 말소는 가처분 말소는 누가 마지막에 하는 가처분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그러면 3번 병이 신청할 것도 아니고 4번 촉탁 말소할 것도 아니고 3, 4번 묶어서 이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이 경매를 지울 수 있을까요? 가처분 전에 근저당에 기하는 경매는 얘네를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자, 해서 이게 몇 회 때 문제예요? 23회 때. 이걸 낸 출제위원은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올해 등기법은 만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틀려라고 낸 문제는 시험장에서 뭐 하시면 돼요? 틀리면 되는데 다 찾지 마시고 제가 두 가지만 강조했잖아요. 가처분 있더라도 다른 등기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오는데 이건 누가 손댄다? 너 내 가처분 보고 들어왔지. 이분이 뭐 한다? 단독 말소한다.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가처분은 누가 해주신다? 이건 직권 말소한다고요. 두 가지만 잡으시고 두 가지 기준에서 찾아지면 찾는 거고 벗어나면 어차피 못 찾는 거니까 그때는 던지시라고요. 답은 2번이 됐고 자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춰야 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처분 후에 들어왔더라도 단독 말소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단독 말소하는데 손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요. 1번 뭐가 좋아서 대항할 수 있어서 2번 3번은 빼기 좋아서 4번은 대항할 수 있어서 손 못 대는 거죠. 가처분 있더라도 손 못 대는 것도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5번은 가처분 후에 맞춰진 전세권 말소시키고 전세권이 없어지면 경매도 사라지는 거죠. 답은 5번이 됐고요. 51번 몇 번일까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누가 내리지만 법원이 하지만 이것만큼은 촉탁하지 않고 단독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4번 5번은 누가 촉탁하겠어요? 법원이요. 경매 등기를 할지 낙찰 받았을 때 이전은 법원이 해주는 거고요. 1번도 함정 빠지지 마시고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돼 있지만 등기는 뭘로? 촉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답은 3번이 됐고요. 자, 52번 문제. 강공서 촉탁 잘못된 거예요. 1번 강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 필증을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울산광역시가 취득했다.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는 강공서가 촉탁한 이 강공서 자체로 봐요.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거죠. 자, 2번 강공서가 촉탁 않고 공동 신청하면 각하시켜버린다. 이 촉탁은 우편으로 보낸 거지만 촉탁은 강공서의 편이기 때문에 강공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법무사한테 맡길 수도 있죠. 2번 틀렸고요. 3번 요 정도는 강공서 봐주는 거죠. 강공서 촉탁할 때는 부동산 표시가 좀 틀려도 받아줘야 되고요. 자, 4번은 전자신청처럼 강공서도 받는다. 전자 촉탁이 인정되는 거고요. 5번 강공서가 그냥 촉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등기 권리자를 촉탁했다면 그때는 등기표 정보가 작성이 돼야 한대. 여기서요. 이렇게 울산시가 소유자 되면 등기표 정보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울산시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촉탁했다면 이때는 작성이 돼야 되겠죠. 등기표 정보 누구한테 주겠어요? 울산시. 울산시는 다시 누구한테? 을한테 준다고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이었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5장이고 제1번 무슨 느끼죠? 자, 보존 느끼는 크게 어려울 것 없이 많이 한 거니까 누가 보존 느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게 되면 187조 뭐 없이 원시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한 번은 보존 등기 할 때 누구랑 손잡고 할까요?
혼자 이런 말보다 배운 영어요. 자, 단독 신청하게 되면 누가 맞아주겠어요? 그런데 등격이 하는 말이야. 정말 땅이 있는지, 네가 정말 건물을 신축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앞장서시오. 라고 앞장 세우고 현장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는 무슨 심사니까? 어디 막 현장 가서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현장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네가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가져와라.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자, 첫 번째 뭐 들고 오는 거야? 대장에 내 이름 돼 있다. 이걸로 하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를 만들어주는데, 자, 다른 세 가지가 더 있죠. 자, 대장에는 네 이름으로 돼 있는지 몰라도 판사님이 누구 거라겠다? 내 거라겠다. 그러면 1번도 들고 가고 2번도 들고 가도 보존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대장에는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뭐가 된 땅이다? 수용이 됐다. 그러면 1번 들고 가고 3번 들고 가지만 누구 명의로? 이렇게 된다고요. 자, 4번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4번이 시장님이 내 거라고 도장 찍어줬다.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게 어디에서는? 건물에서 나오고 어디에서는? 토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일단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인데 시험 문제 얼마나 내기가 좋겠어요. 자, 문제 하나씩 보십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보존등기 보실 때는요, 미등기 부동산인지 미등기 토지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미등기 토지 나오면 토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문을 다 읽지 마시고 시장님만 잡으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토지는 시장님의 서명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땅이 있는데 토지대장에 없는 땅은 절대로 등기를 만들 수가 없죠.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단 말은 이 땅은 뭐도 없다는 말이야. 지번 자체가 없으니까 이 방법을 토지는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건물이 나오느냐? 이 건물이 뭐가 건물이다? 건축허가 안 받았단 말이죠. 사용 승인도 안 받았죠. 건축물 대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시장님이 이 건물을 발견하면 조사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도 시장님이 뭐 해주면, 확인해주면 N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나올 때 미등기 토지 이렇게 나오면 지문을 다 읽지 마시고 누구만 잡으러 가라고요. 자, 여기 잡으러 가보십시오. 몇 번? 토지일 때는 누가 나오면 안 된다? 시장님 나오면 안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확인하십시오. 1번 어디에 나왔으니까? 토지대장에 최초도 나와 있고 상속인 가능하죠. 2번 뭐 받았으니까? 판결. 4번 뭐 했으니까? 수용. 5번은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에서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됐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뭘로 돼야 되니까? 최초인데 이전 받은 사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줄 때 한 번 있다고요. 그게 5번. 여기가 뭐라면 그때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읽을 때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읽으시면 돼. 국에다 있고, 아, 이때는 눈 감아 준다고 그랬지. 자, 2번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죠?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1번 소유권 확인 판결, 확인 판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묻지 않습니다. 자,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에다 밑줄 하시고 이름 써보십시오. 형성 판결. 5번 쭉 읽으시다가 말소를 명한 판결에다 밑줄 하시고, 말소를 뭐 있다고요? 이행 판결. 그래서 보존등기 할 때 판결은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묻지 않는다. 1번 어디가 틀렸고? 하나한다, 이게 틀렸고.
3번 형성 판결도 할 수 있다. 3번은 맞았고 5번은 이행 판결도 해당한다. 5번 틀렸고요. 자, 2번과 4번을 묶으신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차이점이야. 여기 구조를 봐보십시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대장에는 갑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누가 원시체득이다. 판결 받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상대를 알 수가 없을 때 여기서 또 건물과 토지가 차이가 나거든요. 토지라면 누구랑 붙어야 돼요? 이건 지적은 국정주니까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근데 만약에 건물인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나를 소유자로 정해달라라고 하면 국가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내 범위가 아니다. 건축물 대장은 누가 작성하신다? 여기를 상대로 해야지. 왜 애매한 나를 잡고 하느냐.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2번과 5번. 2번 누구랑 붙었죠? 건물인데 건축 허가 받은 사람한테요. 내 이름으로 건축대장 올려달라. 그러면 건축 허가 명인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대장을 작성할 권한자가 아니잖아요. 4번 건물인데 누구를 상대로 하면? 그러면 건물은 누구랑 붙으시라고요? 시군 구청장하고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됐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미등기지 수용입니까? 등기된 토지 수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미등기지가 수용되면 그냥 누구 이름으로? LH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지만 만약에 순위번호 7번 이게 수용됐다. 등기부 없애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1번이 틀렸죠. 그때는 그냥 거기다 이전 등기 하면 되는 거죠. 폐쇄가 틀렸고요. 2번은 동그라미 하시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자, 요약지 봐보십시오.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와서 나올 때가 됐거든요. 1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가로 4번 언니가 별표에서 쳐놨죠. 자,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애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니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쳤죠. 이거 보시라고요. 시장의 서면으로 토지는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무엇은 하는데 건물은 되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시장님의 서면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안 되는 것들 기억하시라고요. 재산증명서, 사용승인서, 납세증명서를 시장님이 발급해 줬지만 뒤에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미흡하다는 게 건물의 면적이 빠지거나 소유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뭐 할 수 없다. 건물이라도 보존 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돌아와서 2번은 그거 기억해 두시라고요. 시장의 서면 같은 게 다 되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정도 두 가지. 사용승인서, 재산증명서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3번은 동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오랜만에 지적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있던 지역이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바뀌죠. 벌써 영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아니 지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자, 옛날 장부 없애고 새로 만들겠죠. 등기도 마찬가지. 옛날 등기는 뭐하고? 말소하고 새로 땅에 대해서 봐야 돼요. 보존 등기인데 이 두 건은 반드시 동시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 돼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까지 가서 동시까지 잡아두시고요. 자, 4번은 증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너는 원시취득이 아니지 않니? 그럼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 최초 소유자 앞으로 보존하고 지는 이전 받아야 되겠죠. 4번 맞았고 5번 누구로부터 이전 받았으니까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도는 눈 감아주는 거죠.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됐고요. 자, 4번 문제. 미등기 토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시장님 잡으러 갔더니 한눈 걸렸죠. 1번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로는 토지는 할 수 없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 직권 보존 등기를 해줬죠. 법원이 가처분 말소 촉탁했으면 보존 등기도 지워버린다.
자, 요약집 한 장 넘겨서 그림으로 보십시오. 136페이지. 누가 앞으로 보존 늦게 되겠죠? 왜 접수일 적 없죠? 직권으로 했으니까. 왜 등기 원인은 없죠? 보존 등기는 원래 원인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직권으로 한 이유가 나와 있죠. 순위번호 2번 무슨 등기? 가처분.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상상하십시오. 김계동이하고 이계동이가 하해가 이루어져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계동이 보존 등기도 없애야 되겠죠. 그럴 필요는 없죠. 비록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직권 보존했더라도 가처분이 말소된다 해서 보존 등기를 지울 필요는 없는 거죠. 돌아와서 지문 읽어내시면 되죠. 2번 가처분이 말소된다 해서 보존 등기 자체를 지울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포괄 유증 나오는데 자 여기서 미등기 토지에서 뭐 받았을까고요? 포괄 유증은 몇 조죠? 187조. 특정 유증은 자 그러면 미등기 토지 이 상태에서 포괄 유증 의리받았다. 의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무슨 유증이라면? 포괄 유증은 어차피 등기 없이 넘어왔으니까 막바로 누구 이름으로? 수중대함으로 보존 등기를 하나 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유증이라면? 특정 유증은 186조. 그러면 이 상태로는 을 앞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태야? 미등기인 상태인데 돌아가신 분은 등기될 수는 없죠. 누구 이름으로 먼저 하고 상속 인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수증자 앞으로는 뭘로 와야 돼요? 이전 등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유증에서 이거 차이야. 포괄 유증은 몇 조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3번 포괄 유증 나오면 몇 조 쓰시고 187조니까 직접 수증자 앞으로 보존이 이루어진다고요. 3번은 맞았고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홀 일이 나오지 않는다. 5번 수용도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로 되겠지.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자 5번 문제 별표 한 3개 쳐두시고요. 자 요약집 N쪽 봐보십시오. 132페이지 아니요 136페이지야. 13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거기 표 제목이 뭐죠? 그 밑에 거예요. 자 거기 표를 읽어갑니다. 공유일 때 1인이 신청해서 지분만의 보존 등기나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 왜? 귀신 돼버리기 때문에 남은 공유자가. 하지만 1인이 신청해서 전원명의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할 수는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표도 묶어보시면 1인이 신청해서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다시 읽습니다. 공유에서 1인이 신청해서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표를 보고 대답하시라고요. 할 수. 아 이거 표를 못 읽는군요. 아니 표를 보고 대답하시라고요. 공유일 때 1인이 신청해서 지분만의 가등기에 한 본등기 할 수 있다. 칠판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칠판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칠판 어디에 있어요? 안 지웠습니다. 가등기권자 여러 명일 때 1인이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할 수 이따가 나갈 때 실장님이 꽃을 한 송이씩 줄 겁니다. 지금 그 표잖아요. 자 5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미음번 빼고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오늘 가셔가지고 1초 만에 OX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뭐 생각하고 뭐하고 하다가는 시험장에서 답안지 뺏기고 나옵니다.
비도 오는데 뭐 일찍 가면 뭐 하겠어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자, 연습합니다. 집에서 하실 때 1초 만에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기억번, 지분만의 보존 등기 할 수. 시험자 하다가 정말 이빨 빠집니다. 지분만의 보존 등기 할 수. 왜? 남은 공유자 귀신 되니까. 하지만 1인이 전원명의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한테 보탬이 되잖아요. 자, 디귿번 공동 상속받았다. 지분만의 상속 등기. 왜? 동생들 귀신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1인이 전원명의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자, 비읍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돈 주면 준 만큼 지분 먼저 넘겨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1인이 전부에 대한 본등기 옆에다 하나 써두시면 꽃. 시험장에서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거기 지문은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요. 생각할 틈을 두지 않고 1초 만에 나올 때까지 하시는. 자, 거기 미음번. 자, 이거 이제 아주 어려운 말 하나 나옵니다. 갑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죽거든 내 전재산의 3분의 1은 을한테 주고 3분의 2는 병한테 줘라. 이렇게 비율로 주는 게 무슨 유증이야? 포괄 유증인데 유증은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단독행위를 제가 물어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독행위인데 그러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의사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을과 병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살아생전에 한 번은 서로 만났겠죠. 자, 저녁 식사했습니다. 식사만 했겠습니까? 반주도 했겠습니까? 자, 참이슬 시켰을까요? 좋은데 시켰을까요? 제가 서울서 강의할 때는 참이슬 마십니다. 여기는 뭐 시켰어요? 좋은데 한두 잔 마셨겠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분에 대해서 지분으로 다가야 되니까 누구하고 을과 병인데 병이 하는 말이 너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중개사 원서 접수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 놀아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러면 나 내 지분이라도 유증등기 해달라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아까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을과 병은 무슨 사이라고요? 좋은 데에 한 잔 마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했을 때 을과 병은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으니까 을이 병을 대신할 수가 없는데 이걸 안 받아주게 되면 결국 병이 못하면 을도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거다가 세트로 기하시라고요. 자, 공동 상속인간에는 아버님이 다 자식들이잖아요. 지분만의 상속등기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분들은 뭔만 마셨다고요. 그래서 지분만의 멋은 가능한 거예요. 유증등기는 되는데 거기 미음번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좋은 데이 마신 사이. 둘이는 뭔만 마신 사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분만의 유증등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멋은 안 되고 지분만의 상속등기 안 되지만 지분만의 유증등기는 된다. 사전 5번 관련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몇 초 만에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0.1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6번 문제 봐보십시오. 답은 몇 번이었죠 지금? 3번이었고요. 1번 주민등록번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사람 이름이 처음 올라가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들어와야 주소 확인하겠죠. 2번 이거 증명하라고요. 대장인지 판결인지 이거 들고 오시라는 거고. 2번은 맞았고요. 3번 등기필 정보와 인감이 들어갈까요? 옆에다 영어 하나 쓰면 되죠. 핑 단독 신청일 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죠. 4번 근거 조항은 밝히되 무엇은 나오지 않는다. 등기원인과 날짜 나오지 않는다. 4번 구분건물 보존등기 몇 세대?
60세대.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단 말은 건축가에 이미 그림이 확보가 돼 있죠. 도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죠. 답은 3번이 됐고요. 7번 문제 26회 때 문제입니다. 1번 건물인데 누구랑 멱살 지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국가 시장을 해야 되죠. 답은 1번. 2번 지분만의 보존 등기 할 수. 문 잠그십시오. 못 나갑니다. 지분만의 보존 등기 할 수.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각하시켜야 되잖아요. 자 3번 말소를 명한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로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4번 몇 세대짜리? 101호 주인 뭐 하셔요? 공부하십니까? 공부 걱정하십니까? 공부 걱정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동시에 들어야 되겠지. 5번 임차권도 처분 제한하지만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에 뭐 해줘야 돼요? 직권 보존 사유로 추가된 거고요. 답은 몇 번? 1번. 8번 문제야. 작년 문제죠. 1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매수했죠.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신축한 갑 이름으로 보존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2번 수용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많이 봤으니까 넘어오시고요. 3번 처분 제한 등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처분 제한 등기 나오면 세 단어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럴 때 직권 보존하라는 거고요. 4번은 건물 개수는 누가 정한다? 소유자가 부속 건물로 넣어버릴 수도 있고 독립시킬 수도 있고.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돌아가신 선친 명의로 보존 등기 할까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할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이게 몇 회 때 문제예요? 올해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올해는 9번 문제가 나옵니다. 보존 등기는 매년 나오는데 올해는 직권으로 하시느냐. 1. 기억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고 가압류, 니은바, 가처분. 디귿과 니을을 묶으신 다음에 이거 구별할 수 있으려나요? 임의경매는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가 집어넣는데 강제경매는 뭐 받아서? 물론 이분은 그 전에 뭐 걸어놨겠어요? 자, 직권보존 사유가 되는 촉탁은 임의경매 촉탁일까요? 강제경매 촉탁일까요? 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누가 넣는 건데? 근데 지금 무슨 상태에서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보존할 때 경매는 당연히 무슨 경매가 되는 게 강제 경매가 되고 임의경매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번 빠졌고요. 임차권 된다고 그랬죠. 비법 세무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세무서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뭐 세금도 많이 안 내시면서 뭐 안 좋아할 거 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법원에 촉탁해야 됩니다. 누구 촉탁은? 세무서의 촉탁은 직권보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촉탁할 때만? 법원이 할 때만. 자, 시업번은 왜 아닌지 답을 찾아내십시오. 가등기, 가처분만큼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촉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난 거라고요. 아닌 것은 몇 개? 3개. 시험은 오지선 다 나오고 정답은 그 3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라고요. 자,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면 뭐라고 외치시면 돼요? 아싸. 근데 아싸만 외치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내용도 기억나야 된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직권 보존. 1번 법원이 소유권의 무슨 등기? 처분자 등기 촉탁. 법조문 그대로고요. 2번 직권으로 하면 뭐가 나오진 않는다. 접수 연월일 번호는 안 나오고 그러한 뜻만 밝혀주죠. 3번은 독자적으로도 쓸 수 있는 지문이죠. 직권으로 하면 뭘 만들진 않지만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서는 가겠죠. 자, 5번 먼저 보시면 덩달아란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직권으로 보존등기 되고 처분자의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기록한 보존등기를 덩달아 말소하는 것은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35페이지 135페이지 요약집 가로 4번에 언니가 동그라미를 어디다 쳐놨어요. 덩달아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자, 밑에 등기 보겠습니다. 표제부 표시번호 1번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표시번호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사용 승인을 안 받았더라도 직권 보존한다고요. 근데 표시번호 3번 접수일자 며칠? 접수일자가 나왔다는 말은 신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타 사항자는 뭐로 써졌어요? 2002년 7월 20일 뭘 받아서 말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말소는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야 된다. 1개월. 자, 거기 보셨으니까 오셔서 10번 답은 몇 번? 4번. 뭐가 잘못됐었구나. 60일이 아니라 몇 개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이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날짜는 다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는 60일 안에 몇 개월이네? 1개월 이내 말소를 신청하시면 된다고요. 자, 등기법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꼭 이건 보시라고요. 부기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썼죠? 이 세 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고요. 나머지 뭐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 이거 넘더라도 이 세 가지만 잡아두시면 등기법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세 문제는 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복습은 순서가 먼저 뭐부터 보시라고요. 부기등기, 가등기, 보존등기 하시고 여기까지 봤더니 지쳐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쉬어야죠. 근데 힘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3장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힘이 남으면 아마 이 정도면 쓰러집니다. 그러면 쓰러지면 이제 나머지는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기도하고 쉬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제 뭐 해라? 나오지 마라 하고 푹 주무시고 내일 무슨 과목이에요? 내일치 미리 예습하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 정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만약에 못 본다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뭐 하지 마라. 순서를 이렇게 쭉 봐서 해서 여기 세 부분하고 등기필 정보까지는 꼭 보셔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여력 있으면 보시고 안 되면 뒤로 넘기시더라도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